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채널입니다.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스텔라, 숨은 강자에서 국제 표준으로 시리즈. 드디어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벌써 마지막이군요. 네, 오늘은 그동안의 분석들을 한번 싹 정리하면서 스텔라가 정말로 이 국제 결제 시스템의 표준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핵심을 좀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2025년 7월인데 스텔라가 메인넷 나온 지 벌써 9년 차라고요? 네, 맞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동안 보면 뭐 머니그램이라던가 멀시코 같은 좀 굵직한 파트너십들도 확보했고 USDC 발행 네트워크로도 꽤 활발히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실사용 사례가 중요하니까요. 특히 그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송금, 이게 스텔라의 대표적인 강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그 핵심 강점부터 좀 짚어보면요. 평균 거래 처리 속도가 5초. 네, 5초 내외예요. 5초요? 네. 그리고 수수료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1원 미만 수준입니다. 와, 이런 미만.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빠르고 싸다 이걸 넘어서요. 그 저개발국의 금융수혜 계층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국경 간 송금에 특별히 더 최적화되어 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5초에 1원 미만 수수료. 와, 특히 국경 간 송금 생각하면 기존 시스템 시간이나 비용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 부분만으로도 진짜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스텔라만의 좀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앵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앵커 시스템이요? 네, 이게 뭐냐면 실물 화폐하고 디지털 화폐를 좀 안정적으로 연결해주는 뭐랄까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모듈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 네네.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걸 운영하는 주체가 스텔라 개발재단, SDF라고 하는 비영리 재단이라는 점입니다. 아, 영리 기업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수익이나 투기 이런 것보다는 공익성이라던가 기술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걸 좀 더 우선시하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죠. 기술적인 강점도 뚜렷하고 또 비영리 재단이 운영해서 공익적인 지향점도 가지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스텔라를 정말 표준이라는 위치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표준이라는 게 그냥 뭐 많이 쓰인다 이런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국가 간 송금이나 아니면 공공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때 아예 업계의 기준으로 딱 자리 잡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네.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실제로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ISO 2020 이와의 호환성이에요. ISO 2020이요? 그게 뭔가요? 이게 사실상 전 세계 금융기관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표준이거든요. 금융계의 뭐랄까 공용어 같은 겁니다. 아하, 은행들이 쓰는 언어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스텔라가 이 표준과 호환이 된다는 건 기존의 은행 시스템하고 스텔라 네트워크 사이의 어떤 기술적인 통합 장벽이 매우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그냥 뭐 우리 기술 좋아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존 시스템과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텔라는 이미 기존 금융 시스템과 뭐랄까 대화의 준비가 끝났다. 이런 얘기네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럼 다른 근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둘째는 실제 국제기구나 정책기관에서 채택된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IMF 보고서 같은 데 보면 스텔라를 국경 간 결제 인프라의 구체적인 사례로 여러 번 언급을 해요. IMF에서요? 네. 그리고 UNHCR, 그러니까 UN 난민기구죠. 그리고 머시코 같은 국제 구호기구하고 협력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같은 데에 스텔라 네트워크를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와, 실제 구호 활동에 쓰였다는 거네요. 네. 이게 그냥 뭐 실험해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수십만 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어떻게 보면 검증된 사례라는 거죠. 실험이 아니라 진짜 쓰였다는 거. 중요하네요. 그리고 머니그램과의 연동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 머니그램. 네.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보내면요. 전 세계 한 180개국 정도 될 겁니다. 그 머니그램 지점에서 바로 현지 화폐로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스텔라로 USDC 보내서
그냥 동네 머니그램 지점 가서 돈을 찾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뭐 복잡한 설명 이런 거 없이도 실제 우리 생활하고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직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야, 이거 정말 확 와닿는데요. 블록체인이 그냥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진짜 실생활 도구가 되는 그런 순간이네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앵커 시스템, 그것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앵커 시스템은요. 각 나라의 금융기관들, 이걸 앵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앵커들이 자국의 실물 화폐를 담보로 잡고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다가 해당 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디지털 토큰, 그러니까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모델입니다. 아, 각 나라 은행 같은 곳이 자기 나라 돈 기반 토큰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는 그 헤알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MBRL이라는 게 발행돼서 쓰이고 있고요. 이건 그 중앙은행이 직접 CBDC를 발행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민간 기업들이 각자 자기 나라 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좀 더 개방적이고 분산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은행 주도가 아니라 민간 중심의 디지털 화폐 생태계라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 방식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글로벌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입니다.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이요? 네, 뭐 BIS라던가 IMF, G20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이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국경 간 결제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걸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 포용성, 이걸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스텔라의 기술적인 특징들, 그리고 실제로 맺고 있는 파트너십들이 바로 이런 글로벌 정책 목표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렴하고 빠른 국경 간 결제라던가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같은 부분에서요.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각도에서 표준이 될 만한 요건들을 착실하게 쌓아올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조용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죠. 하지만 뭐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스텔라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도 아직은 30위권 밖에 있고요. 아직은 좀 마이너한 느낌이 있긴 하죠. 네. 또 스텔라가 워낙 결제 쪽에 특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처럼 아주 다양한 앱, 그러니까 D앱이라고 하죠. 뭐 복잡한 금융상품이라든가 게임 같은 걸 개발하려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개발자 생태계가 좀 작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스텔라 네트워크의 자체 토큰인 XLM, 루멘이라고 하는데요. 이 XLM의 쓰임새가 주로 저렴한 수수료를 내거나 계정을 활성화하는 데 좀 한정되다 보니까 토큰 자체의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강력한 투자 유인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자체는 좋은데 어떤 시장에서의 매력이나 확장성 면에서는 좀 과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결국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또 개발자들이 몰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정부나 기관 같은 큰 플레이어들이 이걸 실제로 채택을 해야 표준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기술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인 채택이 얼마나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아마 스텔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텔라의 강점부터 시작해서 표준이 될 가능성, 그리고 또 넘어야 할 과제들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스텔라는 과연 숨은 강자를 넘어서 진짜 표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스텔라는 분명히 잠재력을 갖췄어요. 기술적인 기반, 그러니까 속도, 비용, 실물 연동 같은 것들요.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들, 국제기구나 NGO 파트너십 같은 것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정합성, 글로벌 금융 포용 아젠다와 잘 맞는다는 점까지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표준이라는 게 기술만으로 정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실제로 이걸 쓰는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이 지지를 받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스텔라는 어쩌면 좀 조용하지만 표준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는 거의 다 마친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숨은 강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었는데요. 스텔라의 잠재력을 정말 심층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시장의 어떤 화려한 주목 뒤에서 묵묵히 내실을 다져온 스텔라의 진짜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 좋죠. 만약에요, 기술 자체보다도 정책이나 제도적인 채택이 표준을 만드는 데 더 결정적이라면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사건이 스텔라 같은 이런 숨은 강자를 갑자기 글로벌 표준의 무대로 확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변수. 네, 어쩌면 지금 더 주목받고 있는 그런 경쟁자들을 단숨에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마지막까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네, 오늘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